오늘 일일교사로 오게 된 조유빈 아빠 조재호 집사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앞에 학부모이지만 또 선생님으로 한 시간 여러분 앞에 섰어요. 맞죠? 예.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일일교사의 날로 우리 귀한 서밋스쿨 랩런트들과 함께 자그마한 자료 RUTC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어린 또 새싹들이 지금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심령과 또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자, 제목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일일교사의 날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저는 여러분 앞에 벌써 세 번째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학년하고 2학년 친구들은 저 앞에 있는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3학년부터 4학년, 5학년 우리 언니 오빠들은 벌써 선생님 수업을 세 번째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제목을 만든 이유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수업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원래 앞에 오면 여러분이 지금 45명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20명, 30명 수업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들 보면은 제 눈앞에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없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순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3년째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년째 수업을 했다고 했는데 날짜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수업이 2022년 5월 27일에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물론 교육 정보화에 대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올해부터 AI 요즘 많이 들어봤죠? 인공지능에 대한 업무를 지금 선생님이 맡게 돼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인지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얘기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언니 오빠들은 학교나 책에 보면 그 집에 보면 선생님이 작은 책자를 하나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예, 그렇죠. 작은 책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했던 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서밋스쿨 선생님들처럼 달란트를 발견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중요한 부분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달란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잡게 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매주 우리 서밋스쿨에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맞죠? 월요일마다 바티즌 우리 그래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매주 이 말씀을 녹취를 하거든요. 녹취를 쭉 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지금은 뭔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재앙 만나 위기 만난 이 시대에서 전도운동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찾고 기도와 영성을 찾아서 결국은 재앙과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지가 계속 고민이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에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업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또 돈도 벌고 또 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나이가 되면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 전도운동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왜 해야 되겠냐 생각했던 거는 알겠어요. 뭐 할 일이 많아. 그지? 할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 언약들을 잡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뭔가 알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한 번씩 내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 간단하게 사진 2장을 가지고 왔어요. 왼쪽은 뭐인 것 같아요? 사진이? 그죠? 컴퓨터, 뭐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오른쪽은 사진이 뭐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도서관의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정말 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책자나 출력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저장을 하고 이것들을 가서 내가 책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이었지만 지금 시절은 저 왼쪽의 사진처럼 컴퓨터에서 모든 자료를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편안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 수업을 찾아보시면 데이터는 그냥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것들도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질문을 한번 드려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찾는다.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예요. 외국 회사 맞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 두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번역할 수 있다. 또 색깔도 있어요. 맞죠? 예.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걸 알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지도. 네, 맞아요. 위치. 자, 이건 언제 쓸까요? 맞아요. 역시 서미스쿨 친구들은 달라요. 그죠?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는 서비스들이에요. 물론 맛집도 찾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많은 서비스 혹은 회사의 이름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자, 여기 물음표 돼 있잖아요. 자, 이 네 개의 모든 그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회사 맞는데 정답은 나왔어요. 자, 데이터예요. 자, 오늘 데이터 수업을 할 거니까 물론 정답은 데이터겠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서비스는 검색 엔진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맛집을 뭘 하지?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어디 지역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대구 하나교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할 수 있고요. 그 좌측 하단에 있는 두 서비스는 번역 서비스예요. 통역 서비스죠. 오늘 다나도 와 있는데 언어로 내가 말을 할 때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 그리고 내가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역 서비스예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지도에 대한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로 가고 싶다 하게 되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국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갈 수도 있어요. 많은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쓰고 있는지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제목이 보면
검색 엔진 사용료가 1년에 27조라고 제가 기사를 넣었거든요. 자, 보면 이 화면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에서 구글을 구동시킨 화면이에요. 자, 아이폰에 핸드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에서 검색 엔진을 구글로 쓸 수도 있고 네이버도 쓸 수 있고 뭐 다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아이폰을 처음 산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을 뭘 쓰게 돼 있냐면 구글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뭘 누르면 구글에 있는 검색 결과를 찾아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워싱턴의 법원에서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 왜 구글의 엔진을 핸드폰에 넣어서 모든 사용자가 처음 검색을 하면 구글로 검색할 수 있게 하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확인해 봤더니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고 구글이 검색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구글이 애플한테 돈을 1년에 얼마를 줬냐니까 200억 달러를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에 돌아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걸 말씀드렸죠. 아이폰에 구글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년에 얼마 준다고요? 200억 달러죠. 자, 적은 돈은 아니죠. 맞죠? 자, 다음 봅시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또 5학년, 4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알 수 있겠죠. 단순히 핸드폰에다가 구글 검색 엔진을 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지구의 모든 인구가 뭐 70억, 8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구 중에 절반이 만약에 아이폰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45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10배, 100배, 1000배, 수만 배인 사람들이 똑같은 핸드폰을 들고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을 계속 핸드폰에 입력을 해요. 그럼 그게 데이터로 저장이 돼서 구글의 서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구글에서 서버에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도구를 지금 3단체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누르고 찾고 싶은 거 찾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이 구글에 딱 저장이 돼가지고 AI를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 양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글이 이걸 함에 있어서도 27조를 주고서도 내가 더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27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내 서비스를 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런 데이터, 뭐 자료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글자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낼 수 있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USB 또 패드 또 맞아요. 또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시아한테 뭘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지 또 또 인터넷으로 줄 수 있겠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없을까요? 맞죠? 자, 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지명이를 만나서 내가 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다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편지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USB를 준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뭐 중남미에 있는 또 나라들, 또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도 왔다 가셨죠? 맞죠? 선교사님들하고 또 비대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은 어디에 올라가요? 끝나고 어디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예, 언제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도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또 전 세계에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주고받을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료 IOTC라고 붙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하나의 IOTC를 만든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지금 8살, 9살 요때 선생님이 처음에 이사를 내려와서 처음에는 경기도에 살았었는데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데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많아지면서 30번 넘게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를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10번 이상 이사를 가봤다. 혹시 있어요? 나 이사 10번 이상 다녀봤어요. 없죠. 그죠? 이사를 가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시우가 서울에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서울에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막 헤어지죠. 인사를 하죠. 다음에 만나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나의 친구들을 지금은 만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만나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화면에 계속 볼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썼던 편지, 노트, 그런 책들 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은 옛날에 저도 옛날 꿈이 과학자였는데 친구들끼리 과학자라면서 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이 나중에 보니 없어. 어떻게 됐냐니까 이사를 해서 엄마가 버렸어.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생각해봤을 때, 이 자료들이 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다 자료잖아. 노트에 있는 것도 다 자료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싹 다 없어지니까 선생님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은 이것들을 없어지지 않고 잘 보관해야 되겠다, 잘 저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친구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오늘 내가 노트에 적어놨죠. 근데 나중에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책꽂이에 꽂잖아요. 다음날 되면 못 찾아. 맞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거 지금 적고 있죠, 친구들이. 근데 다음날 되면 기억할까요? 왜 그럴까요? 맞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핸드폰 있는 친구들 있죠? 스마트폰? 사진 찍죠? 나 1년 전에 어디서 무슨 사진 찍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맞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들처럼 나중에 뒤에 보면 제 딸이 지금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인데 사진이 몇 장일까요? 제 딸하고 찍은 사진이 몇 장일까요? 100장밖에 안 될까요? 네, 나중에 정답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 사진 보면 어디서 언제 뭘 찍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진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라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데이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기억 못하고 또 이렇게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게는 여러분들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교회하고 또 237 5천에 또 실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을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똑같이 이 자료들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맨 밑에 보면
복음 자료를 그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IOTC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붙잡은 언약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사도행전 3장 6절 보이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색깔을 칠해놨죠. 자, 봅시다.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 제가 말합니다. 저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게요.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거예요. 잘 어려울 수 있죠. 선생님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죠.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죠?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죠.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내 사정을 내게 알려주니 만든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아멘. 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그는 사랑받는 현재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붙잡은 언약은 두기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붙잡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두기고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근데 그 두기고는 나의 사정을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또 공동체 안에서 해왔던 부분들 또 우리가 오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내서 앉아 있고 저도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로 왔어요. 근데 함께 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라 했지만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또 인생의 언약에 붙잡혀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응답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언약과 골로새서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기록하고 남기고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저희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들어본 친구들이 다 있을 건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든 날짜가 지금 적혀 있죠? 2019년 3월 15일에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동영상도 한 개도 없었죠? 지금 서밋스쿨 구독자 몇 명인지 아는 사람? 들어보세요. 440명 정도 돼요, 지금. 그죠? 지금 동영상 개수가 몇 개가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 개수가 몇 개라고요? 86개 맞죠? 그러면 이 동영상을 전 세계 2, 3, 7, 5천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으면. 그죠? 근데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6,900개에 대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동영상은 선생님의 컴퓨터나 선생님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어려운 말로 하면 서버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돈을 받거나 갑자기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뭘 하고 있냐면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저장을 따로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영상이 없어지거나 또 나중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저장해서 남겨놓는 부분들을 함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퀴즈 낸 거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어제 선생님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놔요. 컴퓨터에 저장하면은 컴퓨터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다 저장을 해놓는데 요 개수 사진 보이죠? 맞죠? 요 사진 얼굴 보면 누군지 대강 알 수 있죠? 그쵸? 그쵸? 네,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어린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와, 선생님도 어제 찍어보면서 야, 내가 우리 가족과 찍은 사진이 이만큼 된단 말이야? 그럼 저 정도 개수가 되면 내 머리에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선생님은 머리가 나쁘더라고요. 저도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야, 머리가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해서 저장을 하고 또 분류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진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얘가 유빈인지 얘가 아빠인지 얘가 엄마인지를 대강 분류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힌트를 보고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만든 작품들, 사진들, 영상들, 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일 밤마다 미션 하잖아요. 맞죠? 각인 미션 하죠. 또 777 쓰죠. 그럼 사진 찍어서 계속 올리죠. 그럼 그 사진들이 계속 남아서 저장이 되면 이 개수만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는 카카오톡에 올리고 끝내지 말고 내 컴퓨터나 나의 별도의 공간에 별도로 저장을 해라.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나중에 어떤 면접을 봤을 때 에스더는 뭘 했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각인하게 활동을 뭐 했어요? 하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얘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진을 제가 3장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진행했던 집중훈련에 대한 팜플렛이에요. 그죠? 자, 집중훈련 다 참여했었죠? 여러분들. 또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나중에 집중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훈련을 하면 5일 아니면 2주 동안에 사진도 올라오고 동영상도 올라오고 글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찍었던 모든 사진들은 어디에 있다? 선생님한테 있어요. 선생님이 다 모아가지고 또 각 부서의 선생님들한테 다 보내줘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해서 나중에 찾으면 또 보내줘요. USB 들고 오세요. 또 하드디스크 갖고 오세요. 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해서 2022년, 23년, 24년만 있을까요? 그전에도 그 저장된 사진들은 선생님한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작년에 집중을 했던 거, 서밋스쿨에서 활동했던 거는 물론 선생님들이 다 갖고 계시죠. 자, 우리 학교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작년에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지난주 녹취본이에요. 그죠?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렸잖아요. 한 20분 정도 되는 얘기를 치면 A4 페이퍼 8포인트로 치면은 한 2페이지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매주 한 장씩, 2장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됐어요? 꽤 많이 됐죠? 1년에 52주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52주에 4년이에요. 몇 개예요? 개수가 많죠? 그러면 이 개수들이 쌓이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책이 나와요. 맞죠? 녹취본이 하나씩 쌓이면은 또 예를 들면 1학년 친구들이 올해 예배드리고 활동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자료가 남잖아요. 자료를 1년 동안 모아. 그러면은 1년 동안의 활동지 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책을 1년에 했던 거를 지금 생각해서 예를 들면 헵시바 있나? 헵시바한테 1년 동안 했던 거 지금 내일까지 써오세요 하면 쓸 수 있겠어요? 맞죠?
쉽지 않아요. 봤을 때. 아까 저는 머리가 좋지 않다 했지만 여러분 머리는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가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개수를 한번 세봤어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료의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우리 바깥에 우리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들, 다른 선교지들에서 만들어진 자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갖고 있는 자료 리스트예요.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영상이에요. 자, 우리 서밋스쿨 봅시다. 서밋스쿨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동영상이 1200개 정도가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미션스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 개수가 용량이 얼마냐면은 약 270기가 정도가 돼요. 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아까 그 9천여 개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전체를 다 저장해 보면 약 2만 개의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들을 저장하려면 약 6테라 정도의 데이터 하드디스크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집에 6테라 정도의 하드디스크 갖고 있는 집이 있어요? 없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전체 저장을 하면 이 데이터는 30테라바이트의 지금 데이터가 지금 선생님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언제 저장할까요? 내가 오늘 날짜 정해서 10년치 데이터 저장해야지, 4년치 데이터 학교에 있는 데이터 저장해야지. 절대 못해요. 절대 안 돼요. 네, 자료도 없고 그 시간도 없고요. 그런 자원도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녹취본도 이번 주 녹취본을 다음 주에 하면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녹취본은 이번 주에 반드시 만든다. 오늘 바티즌 하면 오늘 저녁에 녹취본이 올라와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교회하고 지금 훈련하잖아요. 훈련도 있고 또 부탁해오는 녹취본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만드는 녹취본은 7개에서 8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녹취본을 미뤘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양도 많고요. 다 들어야 되고요. 와, 이거는 일로 생각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막막하고 고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하루 했던 것들이 쌓이면은 이렇게 돼요. 선생님들도 저도 이야기할 때 어제까지 하루 만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의 전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10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고한 건 10년의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보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양도 많고요, 내용도 많고요,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라고 찾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영상을 만들어주고 또 사진들을 찍어주고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주시고 또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해주시는 많은 선배 동역자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준 내용들을 또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교단과 지역과 다른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전체를 전달받아서 또 필요한 현장과 또 사람들에게 함께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교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심부름하냐면 여러분들 기도수첩 다 교실에 있지 싶은데 기도수첩이 지금 한국어 말고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중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불어, 버마어, 따갈로그어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국의 자료들을 함께 소통해 주면 일본에서 만들어 주고 미얀마에서 만들어 주고 또
저쪽에 중남미에서도 만들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해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전체 교단과 현장에다가 함께 소통을 하는 일들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정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자녀와 또 우리 부부와 또 우리 함께 가문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모으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끼리 모은다 이거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현장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처음에 10년을 진행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은유가 들었을 때 저거는 나와 정말 먼 거리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처음에 이 일을 심부름할 때 정말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하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됐었던 게 뭘까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결국 오늘도 그 말씀이냐 하면 또 그 말씀이에요. 선생님은 여기서 기도 제목으로 줬던 게 뭐냐면 결국 이런 일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의 모든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것들이 가장 기준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 듣기 싫어한다. 맞죠? 여러분들 말씀 듣기 싫어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선생님이 말씀 듣기 싫어하면은 녹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녹취는 AI가 해주긴 하지만 결국 선생님이 듣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 듣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계속 듣고 싶어. 계속 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항상 말씀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가지 보면 자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아 나갈 거예요. 지금은 30테라밖에 못 모았는데 앞으로 계속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도 계속 만들고 있고 바깥에서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잘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여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그룹을 시켜서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분야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서 계속 인도해 나가는데 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내용도 주시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전문성 또 현장 속에서 저 선생님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구나. 나는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인식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작은아마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성인식 준비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내년이나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